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느덧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계절이 됐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과 함께 대면 수업을 하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12장을 하셔야 돼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12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열 역학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주는 분자의 운동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이 분자의 운동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배웠던 열 역학에서 PV는 nRT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압력이 높아지고 부피가 커지고, 압력을 높이면은 부피가 작아진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내용을 이번에는 분자의 운동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그것이 우리가 열역학에서 나왔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질의 분자로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되는 것 또는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볼츠만이라는 과학자도 이 분자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너무나 허황된 소리라고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살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분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스타일이죠. 자, 분자를 다룰 때 원자, 탄소를 가장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탄소 외에 다른 물질을 기준으로 하려면은 대체로 10이 다음에 그 원자량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동위 원소라고 해서 중성자 수가 많다 보니까 다 평균을 내면은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장 근사치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탄소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원자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 양성자가 둘이면은 중성자도 둘, 그래야 되는데 간혹가다가 중성자가 양성자의 개수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원자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평균을 내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점 다음에 숫자가 붙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란 같은 경우는 우라늄 92인데 양성자가 92개인데 중성자가 143개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라늄 235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양성자는 플러스를 전하를 띄고 있는 것들이죠.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것들이 처음에 몇 개는 괜찮은데 딱 92개씩 모여있다 보면은 서로 밀어낸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더 잘 잡아주기 위해서 중성자가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중성자가 있어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서 어떻게 되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 연쇄 반응을 잘 제어를 하면은 원자력 발전이 되는 것이고, 연쇄 반응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제어한다면은 바로 핵폭탄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자론에서. 자, 다시 한번 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아보가드로 넘버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죠. 1몰당. 그리고 킬로몰은 간단합니다. 킬로가 1000이니까 1000을 곱해주면 돼요. 23승계에서 0을 3개 붙이니까 26. 그래서 몰과 킬로몰. 이거는 나중에 공식 유도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보가드로 넘버와 관련된 아보가드로 이론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들은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멋대로의 운동을 하고, 이러한 운동의 영향으로 용기벽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수없이 많은 분자들이 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벽을 두드리겠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바람을 불면은 손에 뭔가 느껴지죠. 그게 뭐죠? 공기의 분자들이 제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개가 합쳐지면은 압력이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압력과 부피, 그것을 요 분자, 원자 하나하나의 운동을 종합해가지고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디얼 가스. 책에 있으니까 제가 쭉 써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요 빨간색만 머리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아보가드로 넘버에서 관계되는 것들이고요. 자, potential 에너지를 무시된다. 공기 같은 우리 입자를 다룰 때, 물론 우리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대기권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기는 그냥 떠 있다고 생각을 해요. potential 에너지를 무시한다. 자기들끼리 운동하는 것만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분자의 크기는 용기의 부피에 비해서 무시한다. 그래서 보통 그냥 점으로 따집니다. 만약에 분자를 크기를 한다면은 분자의 부피를 고려해서 공기의 저항, 다른 입자와 부딪히는 거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 부피에 비해서 무시한다. 이것이 우선 앞으로 다룰 아이디얼 가스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식은 제가 나중에 나오는 공식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인데 한번 정리되는 대로 한번 보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런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공식이 나왔다는 것을 아시면 되니까요. 먼저 운동량은 낮은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근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F를 X로 바꿔주면서 둘 다 X로 통일시켜주면서 한쪽은 마이너스 붙인다. 그럼 결과적으로 F 빼기 이니셜이었던 것이 마이너스로 2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힘 곱하기 시간을 충격량, 이건 운동량이라고 해요. 앞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죠. 힘은 운동량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을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을 준다. 뭐죠?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번 하고 주는 거하고 지속적으로 미는 거하고는 운동량의 크기가 다르겠죠? 따라서 시간이란 변수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써놨죠? 여기에서는 T를 일단은 운동량으로 정의합니다. 압력이 아니에요. 여기서만. 그래서 이 앞에서 구한 이 공식을 대입을 해서 요 ED,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공식 또 하나 있죠? 여기에다가 델타 T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요 앞뒤로 가는 거를.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냥 수학적인 그냥 계산이에요. 뭐 곱하고 나눈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가 돼가지고 결국은 한 개의 분자가 m이라는 질량을 가진 한 개의 분자가 Vx라는 속도를 갖고 있을 때 벽에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유도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n개가 된다면은 이 질량은 다 같을 것이고 속도는 각각 다를 텐데 이게 뭡니까? 전체 제곱의 합이죠. 전체 제곱의 합을 평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서 전체를 숫자로 나누면은 평균이 되는 거죠. 그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했습니다. 요거 대신, 요 파란 거 대신 n이 여기로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얘기죠. 전체 속도 제곱의 합은 평균 속도 제곱 곱하기 분자수와 같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 이제 계신데 전 몸무게 각각 다르죠. 근데 전체 몸무게를 다 더한 합은
평균, 여러분들의 평균 몸무게 곱하기 인원수와 같겠죠. 그 개념을 도입해서 바로 이런 공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공식들은 그냥 이렇게 유도되는 과정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 마시면 돼요. 제가 뭐 이 공식을 유도해라 이런 건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평균 속도의 제곱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속도는 한 방향에 세 배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x, y, z 세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죠. 요게 밑으로 가니까. 그럼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요 공식에다가 vx 대신 이걸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보기 좋게 앞으로 빼내고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벽에 작용하는 총 힘. 왜? n이 있잖아요. 아보가드로 넘고 n개의 분자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작용하기 때문에 총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여기 있죠. n개의 분자를 작용한 힘이 F였으니까 여기에도 총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력. 여기에서 압력은 P, 다시 P로 돌아왔어요. 압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근데 이 F를 아까 앞에서 구했던 것을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은 D3제곱이라는 함이 나오는데 이거를 대신 V로 넣어줘요. 복잡하니까 보기 좋게. 정리해서 보기 좋게 이걸 앞으로 빼고 왜 굳이 3분의 2를 넣느냐. 여기다가 2분의 2 mv제곱이라는 요 함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본 공식이죠.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 각각의 벽에 작용하는 총 압력은 각각 질량 m을 가진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이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요 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얘기죠. 전체적인 볼륨, 숫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 이런 거에 관계가 맺어졌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네요. 이번에는 여기서 구한 공식을 다시 이제 한번 이렇게 가공을 해볼 거예요. V를 요 앞으로 뺍니다. PV를 만들었죠? PV. 앞에서 많이 보는 거죠? 요거를 한번 유도했었습니다. 앞에서. 요것과 요것을 같다고 놓고서 정리를 쭉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아주 보기 좋게 됐습니다. M이라는 질량을 가진 원자 또는 분자 하나의 에너지는 2분의 3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와 같다. 아주 굉장히 놀라운 공식이에요. 이것으로서 각각 분자 하나의 온도 T에서의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N개라면은 뭐 당연히 N을 곱해주면 각각 N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보기 좋게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KB에다가 KB 볼츠만 상수는 뭐라고 했죠? 이 아보가드로 넘버와 이상기체 상수 변치 않는 두 수를 합해가지고서 볼츠만 상수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번엔 요거 대신 이걸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밑에 요 항이 M 질량 곱하기 NA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니까. 근데 아보가드로 넘버 곱하기 원자, 분자 하나의 질량은 뭐가 됩니까? 몰 질량이 되는 거죠. 아보가드로 넘버가 있으면 그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에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몰 질량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단, 라지 M의 경우에는 킬로몰이 되는 거고, 그냥 M일 때는 그냥 몰. 요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공식을 복잡하게 봤는데, 이 유도되는 과정은 결국 뭐냐면은, 이론적으로
수치적으로 공식을 유도해가지고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부피와 압력과의 개념을 각각의 분자의 하나의 운동 에너지와 결합을 시켰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예요. 파란 글자. 완전 기체라는 모형을 통하여 거시적인 양인 P와 V를 2분의 1 NV 제곱과 쳐놨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NA 대신 요걸 넣어준 거예요. 넣어줘서 각각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에너지, 아까 각각의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2분의 3 kbt였는데 전체 에너지는 이렇게 또 보기 좋게 정리가 됐습니다. N은 몰수, R는 이산기체 상수, T는 온도.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죠. 포텐셜 에너지는 무시된다. 이거는 정리하다 보면은 왜 포텐셜 에너지는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까봐 다시 한번 여기다 넣었습니다. 나는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는 이 얘기입니다. 그냥 이것도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자, 이쪽이 개수, 그 다음에 이쪽이 속도가 되겠습니다. 분자의 개수, 속도인데 300K, 보통 0도가 273도니까 300K라고 하면은 한 27도, 상온을 보통 300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적인 실험을 할 때. 상온에서 속도에 따른 분자 또는 원자의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이상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만약에 온도를 900도로 올린다면은 상식적으로는 이 파란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아까 봤죠? 2분의 3 nRT 각각의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으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부딪히겠죠? 운동장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각자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힘이 넘쳐나가면서 막 다시 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학생들이 그대로 옮겨가나요? 아니죠?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는 것도 있겠죠. 그런 손실이 있어가지고서 결국은 이렇게 뾰족하게 되지 않고 넓게 퍼지게 된 겁니다. 느린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고 중간값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실험을 해본 것과 이러한 그 볼츠만 분포 이런 공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니 두 개가 일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론이 맞았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이건 그냥 쭉 그런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공식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볼츠만 인전하는 것을 이용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서로 다른 에너지 상태 입자의 개수의 비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학기 때 그 원자에서 그 전자가 핵 주위를 돈다. 그래서 에너지 상태 그런 거 배웠죠. 여기에서 입자들도 각각 에너지 상태가 다릅니다. 어떤 것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 어떤 것은 5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모든 입자 에너지가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식을 이용하면 그 개수의 비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수를 정확히 모르지만 비율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알면은 나머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 이것도 아주 놀라운 그런 그 공식인데요. 이것도 역시 연습 문제, 학습 문제 시간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 자율행로가 나왔습니다. 이건 책에 있는 그림인데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 또는 계단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급해가지고서 좀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다 보면은 이렇게 뭐 어깨를 좀 부딪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가다가 3번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스컬레이터에 있다는 사람은 몇 명이죠? 3명이죠. 바로 그 개념을 도입해서 이러한 가상의 공간에서 분자의 개수는 곧 내가 다른 사람과 부딪힌 충돌 횟수다.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에스컬레이터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거는 저기 제외하고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는 입자만 카운트를 해요. 단 요 폭은 입자의 지름의 2배. 자, 에스컬레이터 폭이 딱 제 어깨 폭의 2배. 그러면은 뭐 딱 지나갈 수 있지만 스쳐 지나갈 정도. 그렇게 되면은 에스컬레이터에 1명, 2명 있으면은 제가 가다가 2번 부딪히게 되겠죠. 요 공간을 벗어나 있으면은 여기로 그냥 비껴가면 되지만 요 안에 딱 걸쳐 있거나 중간에 있으면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공간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만큼이 이 입자가 지나가면서 충돌하는 횟수와 같다. 그것이 바로 평균 자율행로의 공식을 유도하는 핵심 개념이에요.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N은 단위 부피당 입자 수라고 하고요. 시그마는 단위 면적.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는 단위 면적. V는 속도. 베타 T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 그러면은 속도 곱하기 시간 뭐죠? S는 VT니까 거리가 됩니다. 거리 곱하기 면적은 뭐죠? 부피가 되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부피 안에 있는 요 입자의 개수가 뭐라고 했죠? 충돌하는 횟수라고 했습니다. 이쪽은 충돌 횟수를 공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델타 T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 밑에 타우라고 있습니다. 타우는 충돌간 평균 시간.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내가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60분 동안 6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을 1분 만에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한 15분 만에 만나고 어떤 사람은 7분 만에 만나고 그렇겠죠. 하지만 만나기까지 평균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10분이겠죠? 60분 동안 6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시간에다가 만나기까지의 평균 시간을 나눠주면은 바로 만난 사람의 수, 곧 충돌 횟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옆에 있는 공식은 전체 단시간 60분 동안 평균 만난 시간, 평균 충돌 횟수가 10분이다. 그러면 결국은 평균 충돌 시간이 10분이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수치는 결국 만난 숫자, 곧 충돌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최대한 설명하기 쉽게 말씀드렸는데요. 개념은 결국 요것과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공식과 요 공식은 둘 다 충돌 횟수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같다는 것을 가지고 한번 또 가공을 해 볼게요. 같은 거 없어지고요. T 타우를 여기로 옮기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 시그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면적이라고 했죠. 면적은 뭡니까? 파이 R 제곱. R은 곧 D.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적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여기 람다는 여기 좀 숫자가 바뀌었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얘가 가는 거지만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들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까지 고려해서 고정값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요거의 지름은 2D입니다. 따라서 요거의 반지름은 D가 되겠죠. 요거의 지름이 곧 요거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 D 제곱이 되는 거예요. 혹시 헷갈리실까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정값까지 고려한 건데 이것도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액체와 고체 분자 운동론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개념에 가까운 건데요. 자,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12.8. 여기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 가면 청력, 밀어내는 힘, 아래로 가면 인력입니다. 그러면은 분자가 서로 이렇게 오면은 가까워질수록 당겨요. 점점 당기다가 더 가까워지면은 밀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진동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래프 간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프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온도가 높으면은 이렇게 좀 더 왔다 갔다 하는 폭이 길어지겠죠? 온도가 낮으면은 추우니까 좀 더 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 팽창 계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것도 그냥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서 아, 이게 이 얘기구나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 풀이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이러한 그 비커에 하이렉스라고 되어 있는 비커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물과 하이렉스 비커의 부피 팽창 계수가 다르면은 온도를 올렸을 때 물이 넘치던가 아니면은 물이 좀 이렇게 비커가 더 늘어나던가 할 겁니다. 그것도 한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빛의 비열. 이것도 제가 처음에 앞에서 그 전 시간에 정합 비열과 정적 비열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정적 비열, CV라는 것을 다룹니다. 자, 이거 많이 보셨죠? 열 용량과 비열, C가 비열이죠. 이거는 열량. 그리고 이 공식도 앞에서 했던 겁니다. 부피는 변하지 않는 거, 열 에너지는 모든 기체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 증가로 전환된다. 왜? 정적 비열이기 때문에. 정적 비열은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가동 놓고서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복잡한 공식이 다시 나왔는데 이건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러한 공식을 통해 가지고서 얻은 요 C가 정적 비열이에요. 정적 비열은 2분의 3 R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론적으로 얻은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2.98. 그래서 그것을 실제 기체의 정적 비열과 비교를 해보니 2.98이죠? 3.02, 3.0, 3.0. 대략 비슷하게 들어갔네요. 실제 측정값과 이론값, 수치로 계산한 값이 들어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략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헬륨, 아르곤, 수은, 증긴 각 단일 원자죠. 근데 수소, H2, 산소, O2, 일산화탄소 이런 거로 가니까 좀 수치가 달라지네요. 뭔가 우리가 빼먹은 게 있는 모양이네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들끼리 회전하는 거. 왜냐하면 단일 원자 분자는 그냥 혼자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원자 이상 되면은 분자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또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한 방향이니까 의미가 없네요. 자, 그래서 회전 운동이 X, Y, Z 세 개일 것 같은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도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 거. 나머지는 제자리에서 도는 거, 제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두 개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2분의 3이 된 이유는 X, Y, Z 방향으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각각 2분의 1씩, 2분의 1 곱하기 3이 2분의 3이 된 것이고요. 단일 원자일 경우에, 이 원자 분자일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2분의 3에다가 회전 하나, 회전 둘, 이렇게 도는 회전, 이렇게 도는 회전. 제자리로 도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회전 두 개를 넣어서 계산했더니 2분의 5가 나와요. 그것을 다시 한번 계산했더니 4.975가 나왔고요. 아까 맞지 않았던 이원자 분자와 또 대략 맞게 됐습니다. 근데 좀 다원자 분자를 가니까 또 수치가 달라지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다원자 분자로 가면은 이번에는 이것들이 아니고 이 분자들이 서로 진동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앞에 얘기했던 나왔던 이거 이렇게 서로 진동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원자 분자들은 예, 진동 운동. 이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진동 운동 하면서 또, 자,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일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것을 병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진동 운동 2분의 1, 병진 운동 2분의 1. 각각 하나를 더 더했던 2분의는 이번에는 2분의 7이 되었고, 그것을 대입을 해 보니까 6.97이 나왔습니다. 대략 비슷해졌네요. 그리고 나머지 더 작은 자로 가면은 이거 역시 여러 가지 고정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앞에서 수치적으로 이렇게 구했다. 이것이 실험적으로 맞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보셨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